안녕하세요. 위암수술 61일 경과한 원희준이맘입니다. 제 건강이 조금씩 나아감에 따라 매일매일 감사한 요즘이에요. 퇴원 후 친구들이 보자는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약해진 모습 보이기 싫었나 봐요. 이제 조금 용기가 나서 친구들을 카페에서 잠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저를 위해 울어주는 친구도 있고 유머로 웃겨주는 친구도 있고 병원 다닐 때 메고 다니라고 백팩 선물해주는 친구, 돈이 최고라며 봉투 주는 친구.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요? 암이라는 친구도 얻었지만 평생 친구들도 얻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 공유하고 책 소개할게요. 연결. 인간은 마치 제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타인과 세상 만물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나 하나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며 다른 사람과 세상 만물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각자의 빛과 그늘을 주고받으며 결국 하나로 연결돼 있고 범우주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이 세상에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와 나 아닌 그 무엇과의 연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것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물과 햇볕이 있어 풀과 나무의 씨앗을 멀리 퍼뜨려 줍니다. 새들은 다시 풀과 나무의 씨앗을 멀리 퍼뜨려 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황무지에 풀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이 됩니다. 이렇게 만물은 서로 공존하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인생, 살기 좋은 세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남이 주거나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인생, 정의와 평등이 가득한 세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남이 아닌 서로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품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일. 나에게도 좋은 일이 된다는 걸 깨닫고 실천할 때 우리는 멀고 먼 인생길에서 의지가 되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과 서로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내 삶의 조화로운 발전에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됩니다. 각자가 부분이면서 동시에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부분인 존재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 혼자가 아닌 서로를 위해 살아갈 때 진정으로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살만할 것입니다. 자, 이제 위암을 이겨낸 사람들 책 소개 마지막 시간입니다. 챕터 3는 힘들지만 꼭 해야 하는 습관 관리입니다. 해당 책의 10%만 리뷰 허락을 받았으므로 책의 일부 내용과 제 경험담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챕터에 5개의 목차가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3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식습관을 바꾸다입니다. 11분의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처음에는 식사를 못해서 암 이유식을 사다가 먹었다. 두 번째 사례는 나도 모르게 음식을 빨리 먹고 토했다. 세 번째 사례는 1개월 정도 지나니까 밥을 쳐다보기 싫었던 것이 없어졌다. 네 번째 사례는 직장에 복직하면서부터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셨다. 다섯 번째 사례는 수술한 후 식사를 많이 못하니까 간식을 많이 먹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지금은 소식하는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먹는다. 일곱 번째 사례는 과식은 안 하지만 먹고 싶을 때마다 수시로 먹는다. 여덟 번째 사례는 먹고 싶은 대로 먹는 편이라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놀란다. 아홉 번째 사례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는다. 열 번째 사례는 소화가 잘 안 됐는데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괜찮아졌다. 마지막 사례는 수술 후에는 입맛이 좋아도 자제를 했다. 자, 한 분의 생생한 체험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처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서 나도 모르게 빨리 먹고 토했어요. 칼국수나 우동 같은 걸 좋아했는데 그것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나마 밥은 잘 넘어가는 편이라 다행이죠. 그런데 과일 같은 것은 잘 먹어져요. 그래서 색깔 있는 과일들을 진짜 많이 먹었죠. 생전 그렇게 과일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구마나 감자, 단호박 같은 것도 잘 먹었고요. 간식으로도 많이 먹었죠. 겨울에 아이들이랑 구워 먹고 그랬어요.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시골에 사는 친정 엄마하고 시어머니가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걸 많이 보내주셨어요. 하여튼 밥보다 과일을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위암 수술한 지 61일 경과한 지금 현재 소량으로 하루에 6번을 식사를 하는데 30분 동안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고 있고요. 새끼는 밥을 먹고 중간중간에는 제철 과일, 야채, 고구마, 요플레, 부드러운 빵, 비스킷 등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먹는 게 힘들어 안 먹으면 또 현기증이 심해져서 이제 소고기나 단백질 같은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량씩이라도 끼니를 계속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자, 두 번째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는요,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입니다. 7분의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절제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 사례는 암 진단 받고 그날부터 담배를 끊었다. 세 번째 사례는 위암 수술하고 나서 사회생활이 달라졌다. 네 번째 사례는 반나절만 일하고 반나절은 운동한다. 다섯 번째 사례는 수술을 받고 난 뒤에는 계획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여섯 번째 사례는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하니까 내가 수술을 받았다는 걸 잊어버렸다. 마지막 사례는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몸도 마음도 풍요롭다. 네, 한 사례자분의 생생한 체험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원을 해서 집에 있으니까 제 자신이 많이 돌아봐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거만하게 살진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데 몸이 좋아지고 그러면 혹시라도 그 마음을 잊어버릴까봐 조심하고 있죠. 그러면서 절제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수술한 뒤로 담배도 가까이 하지 않고 술은 단 한 모금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일 3.5km 맨발 걷기 하고 있고요. 저녁 먹고도 걷기 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문화센터 월수금 요가 등록해서 가고 있어요. 오전 10시 타임인데
어머님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선생님께 살짝 말씀드려서 설렁설렁 하고 있어요. 수술 3개월 후부터 운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복근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팔다리 스트레칭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 헤어 드라이기를 잠시 드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근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서 신청했는데 어머님들 이야기도 너무 웃기고 재미있어요. 나도 저렇게 건강하고 유쾌하게 늙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첫날 요가하고 집에 오자마자 씻고 꿀잠 잤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세 번째 목차는요. 가족은 환자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다 입니다. 9분의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집사람이나 자식들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내가 항암 치료를 받는 그 기간에는 집안이 암흑이다. 세 번째 사례는 수술하기 전에 딸의 얼굴이 눈에 밟혔다. 네 번째 사례는 수술 후에 가족이 손을 붙들고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견뎌나갔다. 다섯 번째 사례는 아버님이 몸에 좋다는 것을 다 사다 줬다. 여섯 번째 사례는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 일곱 번째 사례는 시누이 덕분에 혼자 외롭게 있는 일이 없었다. 여덟 번째 사례는 부부가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서로 이해가 된다. 아홉 번째 사례는 자식들이나 친지들이 오히려 내가 위로한 편이다. 자식들이나 친지들을 오히려 내가 위로한 편이다. 예, 한 사례자분의 생생한 체험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죠. 만약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다면 우리 애들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그렇지만 자식들하고도 깊은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론을 못 낸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마음속으로 서로 소통이 됐을 거예요. 예, 저도 가족들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 때문에 반드시 잘 이겨내야겠다고 용기가 났고, 자녀들 덕분에 슬픔에 빠져 있을 여유도 없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고, 애들 아빠가 저의 빈자리를 생각보다 잘 채워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동생이 병원에 와서 도와준 거 너무 고마웠어요. 간병했을까 생각했었는데 가족 간병이 최고인 듯해요. 가족이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 최대한 도와주고 걱정해주고 살펴줘서 든든했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입니다. 해당 챕터에 여러 목차가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 전달할게요. 제가 소개할 목차 제목은 암과의 싸움은 스트레스와의 싸움이다. 6분의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먹을 걸 못 먹으니까 서러웠다. 두 번째 사례는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있는데도 잔소리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세 번째 사례는 모범적인 투병 자체가 나한테는 스트레스였다. 네 번째 사례는 취직도 해야 되고 몸 관리도 해야 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다섯 번째 사례는 정기 검사를 받는 날이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마지막 사례는 검사 날짜를 받아 놓으면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된다. 네, 한 사례자분의 생생한 체험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음식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그러질 못하니까 속으로 그랬죠. 위암 환자, 위암 수술한 사람 정말 불쌍하다. 마음대로 못 먹는 게 제일 서러웠던 것 같아요. 아예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많지만 몸에서 안 받아서 못 먹기도 하고요. 예, 저도 식탐이 좀 있는 편이에요. 어릴 때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에 삼남매가 뭔가 먹을 때 싸우기도 하고 장녀인 제가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맞벌이 가정에서 퇴근 후 가족들과 식사하며 웃고 이야기하고 남편과 자녀 문제 의논하면서 푸는 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어요. 그 식사라는 게 모자랄 뜻이 아니라 푸짐하게였어요. 누가 의도치 않게 양보하며 속상할 일 없이. 애기 아빠가 퇴근하면 보통 7시 40분에서 8시예요. 애들은 먼저 먹고 있으면 애기 아빠가 오고 저도 같이 먹죠. 늘 식사가 끝나면 9시쯤. 식사 시간이 늦다는 생각도 했지만 아침은 대충 사과 한 조각 간단히 먹고 바삐 헤어지고 저녁에 만나서 맛있는 저녁 먹으며 가족끼리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요즘은 똑같이 하면서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조금 모자랄 듯이요. 그리고 신선한 유기농 채소, 과일, 무항생제 고기들로요. 맛은 좀 떨어지지만 제 손으로 만든 밥상으로 준비해요. 요리 똥손이라 맛이 없어 그런지 아이들도 폭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퇴원 후 한 달 만에 외래 갈 때 저도 긴장이 되긴 했어요. 한 달 만이라서 긴장 정도였지만 내년 4월에 갈 때쯤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긴 해요. 자, 마지막 챕터, 위암 환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해당 챕터에 여러 목차가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 전달할게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제목은 저도 위암 환자였는데요 입니다. 11분의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례는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세 번째 사례는 위암 3기였는데도 충분히 이겨냈다. 네 번째 사례는 마음만 굳건히 먹으면 무난히 헤쳐나갈 수 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사례는 긍정적으로 생활해야 치료도 잘 되고 주위 사람도 덜 힘들다. 일곱 번째 사례는 가족들이 평상시처럼 대해주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여덟 번째 사례는 외줄타기에서 떨어지느냐 사느냐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아홉 번째 사례는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병이 나 자신에게 득이 되었다. 열 번째 사례는 재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생활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마지막 사례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좋아하는 것만 하면 다 이겨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한 사례자분의 생생한 체험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위암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이니까 내가 추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혹시라도 내 몸에 나쁜 종양이 있다면 그것들과 친구처럼 지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병과 친구처럼 지내면 걔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많이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웃음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재밌는 것만 보면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나쁜 병들이 좀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곤 했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나는 위암 3기였어요. 그것도 좀 심한 편이었는데 이겨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의 마음으로 무조건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요. 제왕절개도 2번이나 해봤잖아.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독였어요. 우리는 다들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공의 꽃 앞에서 사람들은 현재의 아름다움만 보며 감탄한다.
그러나 그 꽃은 새싹일 때 노력의 눈물샘을 마시고 피비린내 나는 희망의 비를 맞으며 자라났다. 암투병 중이신 모든 분들, 힘든 시기 후엔 웃음꽃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믿으세요. 위암을 이겨낸 사람들 책 리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